자, 2차 부등식이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5월달이 항상 이제 가장 가르칠 때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이렇게 뭐 수련회도 있다, 뭐 체육대회도 있다, 그럼 이제 풀어진단 말이야. 그죠? 뚜루두두둔 밖에서 살짝은 뭐 이렇게 풀어지고 있을 때 가르치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제 수학이 이제 슬슬 어려운 게 이제 들어가는데 2차 부등식부터.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최대한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개념이 반복해서 좀 보시고 우리 형준 특히 뭐 한번 보고 풀고 보고 또 풀고 이제 반복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외우진 마시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기가 이해를 했는지 보시면서 계속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시고 또 이제 2차 부등식 끝나면 이제 또 좌표 평면이라고 해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이제 원의 방정식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직선하고 원의 방정식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죠. 이제 문제가 응용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여러분들 습관들을 잘 안 들이시면 뭐 약간 응용돼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많이 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선생님 시킨 것들을 잘 보면서 따라 하시면서 내가 특히 뭐 증명해라, 내가 뭐 그래프 그려라, 다 해봐라, 다 해보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 내가 이해 능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얘기하겠지만 이게 문제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은 이해가 돼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킨 것들을 최대한 반복해서 여러 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랑 뭐 근의 판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들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요즘 안 하는 부분입니다. 유형 21번, 22번, 23번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고 우리 학교에서 잘 듣고 혹시 여기 부분을 이제 진도를 나갔다 아니면 따로 해준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각 개별적인 학교들마다 해줄게요.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 거의 안 하는 요즘 분위기니까 특별히 다루진 않을게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C스텝도 나중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도형의 방식 쪽을 좀 더 하다가 오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이제 평면 좌표를 조금 나갈 건데 이 평면 좌표가 이제 쉽게 보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1학년 때는 대수학, 1학기 때는 보통 대수학을 하고 대수학이 정확히 의미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대수학이 그거야. 문자를 대신해서 써서 이제 푸는 거. 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뭐 이런 거를 푸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수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2학기 때 보통 우리가 뭘 했냐면 도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기하라고 이제 부르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부터가 이제 도형 파트예요. 이제 당연했지만 이제 도형 파트가 되는데 중학교 도형과 고등학교 도형은 많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왜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 뭐 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삼각형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뭐 닮음을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푸는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 고등학교 도형은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좌표 평면 위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보는 우리가 이제 기하학을 좀 어려운 말로 해석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이 당연히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을 어떻게 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이 고등학교 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학교랑 다르게. 그래서 도형이 어디서 나온다? 좌표 평면에서 나온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평면 좌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평면 좌표라는 건 2D죠. X좌표랑 Y좌표까지밖에 없고요. 이 X좌표랑 Y좌표에서 점섬면에 관련돼서 다루게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복사를 안 해줬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가 이거 책 준 거 있냐? 없어? 복사 안 해주고 책 잠깐 줄까?
카톡으로? 거기 볼 수 있어. PDF로 줄게, 오빠. 잠깐만, 요것만. 준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카톡으로 잠깐 보낼 테니까. 빠르게. 거기서 보세요. 카톡으로 보세요.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한번 캡처해 보시고요. 열 수 있겠죠? 바로 와이파이가 돼 있으면. 내가 방금 보낸 거 열면 되지. 그래서 페이지는 152페이지가 되겠고, 이 좌표 평면화 시켰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점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는 진짜 쉬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개념이 이제 풀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1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1차원입니다. X좌표만 있는 거예요. 1차원. 자, 내가 A좌표가 있고 B좌표가 있어요. 자, 우리 소희야. 거리 어떻게 구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1차원에서. 자, 두 좌표를 빼면 되는데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하고 만약에 5였어. 좌표가.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2 빼기 5를 하면은 음수가 나오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죠. 뭐 5 빼기 1을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게 문자기 때문에 뭐가 더 큰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숫자면 누가 봐도 2보다 뭐가 더 크냐, 형준아?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5 빼기 할 거란 말이야. 누가 봐도. 근데 이제 문자가 되면 특히 문자가 A, B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럼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쓰게 됐다? 절대값을 쓰게 됐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온 원리는 뭐냐면 거리를 구하기 위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뭐를 위해서 나왔다고?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잘못 빼면. 그러면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절대값이 나온 거예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나오는데 거리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원리죠. 1차원에서. 그럼 이게 이제 2차원으로 가는 거죠. 1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좌표끼리 빼서 절대값 붙여주면 돼요. 뭐 되게 쉬운 얘기죠. 뭐 이건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겠죠? 아닌가? 너무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2차원으로 가면 이제 좌표가 이제 두 개가 나오죠. x1, y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좌표가 x2, y2가 된다고 치면 이렇게. 그래서 이 A 좌표가 x1, y1, B 좌표가 x2, y2라고 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가장 최단 거리인 어떤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직선 거리를 얘기하죠. 이 거리도 있고, 이 거리도 있고, 이 거리도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거리다? 최단 거리인 직선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거리를 구할 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다 알겠지만 뭐를 통해서 구하냐면 이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먼저.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x좌표끼리 빼가지고 1차원인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했지만 x좌표끼리 빼가지고 뭐만 붙이면 되는 거죠? 절대값. 그러니까 요 거리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x1 빼기 x2의 절대값이에요. 뭐 다 누구나 알겠지만 그럼 요 거리는 뭐냐? 위아래니까 어떤 좌표끼리 빼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로 가는 거니까 y1과 y2를 뺀 절대값이 됩니다. 뭐가 큰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게 무슨 삼각형이 나오죠? 여기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A, B의 길이를. 그럼 여러분 다 알겠지만 A, B의 제곱은 이게 빗변이죠? A, B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입니다. 각과 같습니다. 이게 진짜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때
절대값은 제곱하게 되는 순간 뭐 하게 된다? 탈출하게 된다. 되겠죠? 내가 절대값 탈출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안에를 양수랑 음수랑 나눠 탈출할 수 있겠지만 절대값을 제곱해도 왜냐? 음수도 양수로 바뀌고 제곱하면 양수도 양수로 바뀌니까 절대값하면 다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하게 되는 순간 탈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제곱하게 되는 순간.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이제 정석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이게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값이.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AB 제곱을 구했으니까 AB 구하려면 뿔마 루트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음수는 거리가 안 되니까 플러스 쪽만 보겠죠. 왜냐면 우리가 제곱분의 원리를 쓰자면 AB는 뿔마 루트 이게 나와요. 하지만 거리에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 플러스 쪽만 보게 되는 거니까 결론은 AB의 거리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어디서? 평면에서. 평면에서 구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그림을 되게 많이 써요. 응용 문제 풀 때. 이 공식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겁나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하나? 이게 직선이 나와요. 그럼 여기 안에 직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개념도 있고요. 뭐 탄젠트 개념도 나올 수 있고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뭐 이상한 개념들이 다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형에 대해서 할 때는 다 증명해 보시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 다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응용이 안 돼요. 전혀 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배우면 처음엔 점부터 시작해요. 점에 관련해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직선이 나오고 직선에서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점점 추가되는 거야. 작별 평면에서. 근데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응용 문제가 끝도 없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고 싶으면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진짜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문제들이 어떤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은 아까 얘기했잖아. 2차 부등식도 내가 다 모아야 된다 했죠? 문제 풀면 그림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서 나와야 된다 했지. 여기도 똑같아요.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과 같이 가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판이야. 이제 슬프지만 이제 그림판으로 왔어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그러면서 이제 암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슬퍼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하나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 유형이 겁나 많아요. 왜 겁나 많냐? 내가 배운 원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원리에다가 뭐가 다 포함이 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뭐가 포함되죠? 도형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딱 이 하나 배운 거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1055번을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1055번은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를 나오는 문제고 뭐 여러분들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푸는 문제예요. 3,3 B는 A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AB가 뭐라고 했냐면 5루트입니다. 라고 했을 때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런 거 다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겁나게 열심히 했죠?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를 겁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다 쓰여집니다. 공식을 쓰다 보면 다 쓰여져요. 그래서 약간 대수 느낌이죠. 이게 도형인데 대수 느낌이야. 왜냐면 방정식 풀고 앉아있고 그러거든? 그럼 잘 봅시다. 이 A, B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를 빼는 거죠. 뭐 여기서 여기를 빼도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다 상관이 없는데 보통 우리는 뺄 때 문자가 있는 데서 문자가 없는 거 빼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편해요. 계산할 때. 숫자에서 문자 있는 거 빼는 것보다. 그래서 A 플러스 1에서 3을 뺍니다. 첫 번째 거는 A 플러스 1에서 3을 빼서 제곱하고 또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웠을 때 이게 뭐가 된다? 5루트이다. 이거죠.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뭐 이 공식대로 그대로 쓴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죠. 이제 틀리면 이제 죽어버려야 된다. 뭐 그런 문제죠. 그다음 양면에 뭐 할 것 같냐, 형준아. 딱 봐도. 루트 있으니까 뭐 할 것 같냐. 제곱하겠죠.
제곱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맨날 다뤘던 이거 제곱하면 이게 a-2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제곱할게요, 양변. 이거 제곱하면 뭐 되죠? 5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2니까 50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 넘기면 여러분 알겠지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문제를 보면 2차 방정식 나오는데 무조건 a 값의 합이잖아. 그럼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뭘 쓰면 되는 거죠? a 값의 합을 구하라겠으니까 이게 a 값이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결론은 두 군의 합을 구하는 건 근거하게 생겼어서 뭐가 되는 거죠? 4죠. 뭐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뭐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되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다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뭐 2차 방정식, 2차 분정식 뭐 다 총출동이에요. 그냥 뭐 다 나옵니다. 계속 뭐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쓰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씁니다. 이제 여기서 부동의 방정식에서 다 여기를 위해서 다 배웠어요. 자, 쭉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올 만한 문제는 뭐 첫 장 빼고는 없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겠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겠죠. 슬프지만 어렵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1057번 한번 봅시다. 1057번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정사각형 넓이는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좌표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뭐뭐 주어졌니, 서준아? 이 정사각형 좌표에서 좌표 뭐뭐 주어졌니? 점 B. 이게 몇 콤마 몇이죠? 또 뭐 주어졌죠? 5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원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좌표를 이제 두 개 준 거예요. 그때 이게 정사각형 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당연히 가운데 거 그으면 이게 직각 1인면 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 b가 그래서 이 루트인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정과 점세 공식 쓰면 루트인 부분을 구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1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되면 이걸 제곱하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나온다. 아니면 뭐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 2분의 1을 해줘도 됩니다. 나중에 2분의 1 곱해줘도 되겠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냐? 1059번 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죠. 응용시켜서. 자, 이 1059번 같은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묻는 게 있죠. 좌표 평면화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많아요. 나한테 이제. 그러면 우리 한마디로 좌표 평면화는 무슨 소리냐, 수민아? 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좌표 평면화 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냐,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좌표를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좌표에 미지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 들어가죠. 지금 고등학교 수학인데 미지수가 없이 다 좌표가 딱 점으로 딱딱 찍히면 이건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죠. 그러니까 내가 미지수를 포함해서 뭐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좌표 평면화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연습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여러분들이 A좌표랑 B좌표를 나타내야 돼요. 좌표로. 이거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화가 안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식을 못 써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을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공식들은요. 좌표 평면화가 돼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A라는 좌표가 있는데 출발하죠. 얘가 이동해요. 얘가 이동하는데 Y축에 따라 아래로 이동하는데 몇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면 3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t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시간을 봅시다. t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 t 때, 당연했지만, 요게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되겠죠? 당연했지? 3t죠. 왜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3이고, 시간이 t니까, 이 거리는 뭐가 된다? 3t가 됩니다. t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 타임의 약자로 t로 할게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뭐, 그것도 뭐, 나중에 다 해주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속력이 3이고, 시간을 t로 본 거예요. 그래서, 3t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A 좌표는 원래 10에 있었죠. 0,10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위아래로만 바뀌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Y좌표만 이제 감소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A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10-3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까? 잠시만, 오늘 중간에, 네, 결제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 B좌표는 뭐가 되냐? 우리, 나타내봤냐? 우리 서준아? B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게 속력을 4로 간다며. 0,0에서 출발해가지고, t 시간이면 이 거리가 뭐 되죠? 4 곱하기 t니까 4t가 되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4t, 0이 되겠죠. 오른쪽 가니까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하겠지만 좌표를 표현해야 돼. 근데 모르는 만약에 좌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몰라. 모르는 좌표가 나왔어. 내가 이 좌표를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하면 돼? 미지수 쓰면 돼요. 우리 모르는 만약에 식이 나오면, 문자가 나오면 모르면 x, y 이렇게 나왔잖아. 똑같아요. 여기도 내가 좌표를 몰라. 그럼 미지수를 쓰면 되는 거야. 왜냐면 좌표가 표현이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공식들이 좌표 평화가 되어 있을 때 쓰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좌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에 무슨 길이를 찾는 거죠? 거리에 뭐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앞에 다 배웠겠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갑니다. 왜냐? 그러니까 봐봐. A, B의 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A, B의 거리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4t에서 뭐 영역을 뺐어. 그럼 4t의 제곱이 되는 거죠. 플러스 또 여기서 여기 빼요. 그러면 3t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제곱이 돼요. 루트 씌워진 거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t가 0보다 클 때인데 이 안에가 이 루트 안에가 최소가 되면 A, B도 최소가 되는 거야. 어차피 루트 씌워도 어차피 최소잖아. 그러니까 이 A, B가 그러면 이 안에가 어떤 식이냐? t에 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로 연결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이게 16t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요거 제곱하면 뭐 9t 제곱 마이너스 30이니까 60t 플러스 100이 돼가지고 요 안쪽이 25t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이 되는 이런 2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래로 블록인 거고 대칭축 다 알잖아요. 대칭축 내가 맨날 지겹게 나왔죠. 대칭축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t 대칭축 뭐 나오냐? 우리 재호야. 뭐 나오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분의 마이너스 60이니까 여기는 5분의 6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t는 0보다 클 때겠죠? 뭐 t가 뭐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 뭐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t가 0보다 클 때니까 뭐 t 0이 여기다 올려가 볼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요 안에 게 2차 함수가. 그때 최소값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가장 밑에 있는 이 언제 때 t가 5분의 6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거리 최소값을 구하면 5분의 6에 넣은 다음에 루트 꼭 씌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최소값을 구하면 그다음 루트를 꼭 씌워야 돼, 안 씌워야 된다? 씌워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최소값 구하고 그다음 루트 씌운 게 거리예요. 그래서 루트 안 씌워서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최소값은 t에다가 뭐만 집어넣는가? 5분의 6 집어넣는 거예요. 5분의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5 곱하기 5분의 6은 제곱하면 25분의 36 마이너스 60에다가 5분의 6 곱하고 플러스 100하고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날라가서 36이고 요거는 12니까 마이너스 72 플러스 100이 돼서 100 빼기 36이니까 64가 되겠네요. 얘는 64야? 그럼 루트 64는 몇이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8. 최소값은 8인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점사의 공식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연결된 거다? 2차 함수로 연결된 거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된 문제고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안 되면 응용 문제를 하나 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하나 배운 게 전과점사 공식인데 이게 앞에 거랑 다 연결돼서 나옵니다. 어차피 하나만 배웠어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제 응용이 돼요. 문제에서. 또 한번 응용을 또 봅시다. 그 다음 거에 또 보면은 1060번에 봅시다. 1060번도 똑같아요. 이제 잘 보면은 두 점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A, B가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 B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PA 길이라고 뭐가 같다? PB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P가 얘랑도 같은 거리에 있고 얘랑 같은 거리에 있다면 PA랑 PB가 서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 봐봐.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풀겠지만, 내가 이제 매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이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P가 어디 위에 있는지 그릴 필요가 없긴 한데,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그 점들이 과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을 그림적으로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가장 대표적인 걸 볼게요. 좀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내 두 점을 잡는데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4,0이 있어요. 이 두 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 P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겠지만 일단 어디에 P가 있으면 무조건 되죠? 딱 보이잖아요. 안 보이냐? 2,0이죠. 여기 있으면 되죠. 일단 P가. 만약에 이 문이랑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2,0 있으면 되잖아. 아니냐? 같은 거리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2고 여기도 2잖아.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돼요. 여기 있어도 P가 여기 있어도 이게 이거를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에요? 왜냐면 이게 여기 직각이 되잖아.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으니까 이게 SAS 합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여기 이 P가 있으면 다 길이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어.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고정된 점 위에서 이 두 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시려 하면 요거의 수직이등분선이 같은 점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수직이등분, 이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수직하게 들어가는 이 직선이 다 같은 거리에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그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여기 있는 P점이 다 이게 그 이등분되는 점이에요.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거는 또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이 개념이 그런 개념처럼 돼요. 그림으로 따진다면. 이런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P점이 되면 이게 성립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직 뭐 수직이등분선까지는 아직 안 배웠었으니까 이제 그림은 그렇게 그려진다. 대충. 그리고 이제 이걸 수식적으로 풀게요. 되게 간단해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빼면 되는 거니까 a-5의 제곱하고 b-2의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이제 거리 공식을 쓴 거죠. a, b,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같다. 제곱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a제곱, b제곱이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다 사라져요. 이게 1차식이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곱하고, 여기도. 그래서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a제곱, a제곱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A, B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냐면 Y는 X 플러스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는 A 더하기 1이라는 게 나와요. 주식이 또 나옵니다. 왜냐면 이 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이 몇 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니까 총 식이 몇 개 나오죠?
두 개가 나오겠고요. 미지수는 지금 A, B밖에 없죠? 연립해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A, B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연립방정식도 다 배웠죠. 그리고 또 이제 정리해볼게요. 다 정리. 넘어가면은 10A 넘어가면 8A. 그 다음에 B 넘어가면 다 B 넘어가니까 플러스 8B. 그다음 여기 4는 이렇게 없어지고 25 넘어가면 1에서 1로 넘길까요? 1로 넘길까요? 아래로 넘길까요? 1로 넘길까요? 1로 넘길게. 그럼 24. 8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3입니다. 뭐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통해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B 대신에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이게 2A 플러스 1은 3이 되겠고 2A는 2니까 A는 1이 되겠고 A는 1이면 B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나왔겠지만 이게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이게 두 점이 있는데 이 지금 두 점이 A, B가 있는데 이거의 수직이등분선, 이게 지금 이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그 얘기예요. 왜냐면 이 P점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의 수직이등분선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그림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이거 이해하자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풀 때는 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응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면 여기서 1064번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1064번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서준아, 뭘 것 같냐? 1064번 풀 때. 얘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좌표 평면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잡는데 당연하겠지만 내가 원점을 어디다 잡으면 계산이 간단할지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당연하지만 이게 원점을 어디냐 잡냐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희야, 원점 어디 잡고 싶냐? 응? 얼로 원점 잡으면 좀 나을 것 같아? A? 아니면 A, B, C 말고 여기? 여기 가운데 1, 1 있었던데? 여기를 A로 잡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되죠. 여기를 원점 잡아서 이렇게 1, 1 올라간 게 뭐 C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칸 간 게 뭐 B다.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이렇게 원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좌표평면 시키면은 여기를 원점을 잡은 거야. 그러면 A 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C 좌표는 0,1이 나오겠고요. B 좌표는 3,0이 되겠죠. 이게 4라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좌표평면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쯤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어딘가쯤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면 이 좌표를 이제 뭐라고 놓냐면 P를 A, B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뭐라고 놓으면 된다고? A, B 내가 모르잖아. 그럼 다 미지수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이거를 했다면 이 문제 85%를 푼 거예요. 좌표평면하면 했다면.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자 봅시다. 재호야, 지금 여기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죠. 결론은 연방하기 위해서는 최근아 그럼 식 몇 개 필요하냐? 미지수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개는 끝난 거야. 왜 2개 끝나는지 보세요. 봐봐. 거리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AP, BP, CP. 이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식이 몇 개 나온 거야? 2개가 나온 거죠. 이거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다 배웠었죠. 앞에서. A, B, C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게 식 몇 개 준 거죠? 2개 준 거죠. 이렇게 연방 때려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면 식 2개 준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뭐 계산만 남았겠지만 결론은 AP랑 BP 같다. 이거랑 연방이랑 BP랑 CP 같다는 거 연방 때리면 돼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식 2개 나왔죠. 끝난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만 이게 끝났어요. 게임이 끝난 문제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만 남은 거죠? 계산만 남은 거예요. 연방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화 시켜주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가 좌표 평면화 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고 또 좌표 평면화 돼 있는 경우도 많지만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좌표 평면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계산은 우리 누가 잘할 수 있죠? 우리 형준이가 잘할 수 있냐? 여기 점점 눈이 이렇게 초점 잃지 마시고요. 힘을 내세요. 초점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AP 길이는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 B의 제곱이 되겠고, AP 길이는 BP는 A-3의 제곱, B의 제곱. 제곱해서 간다고 할게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BP 또 요거죠. A-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또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A의 제곱 더하기 X좌표끼리 뺀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1의 제곱 해서 요거 두 개를 연방시켜서 어차피 이거 1차씩 나오거든요. A 제곱 다 사라지고 B 제곱 사라집니다. A, B에 대한 1차씩 나오는데 연방해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계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뭐 연립 2차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상문제라고 나왔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좌표표만만 잘 시켜서 이제 식재에 뽑아낼 수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에 입학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65번의 파트의 문제는 뭐를 나타내느냐? 자, 잘 보세요. 1065번의 문제는요, 이 문제는 수식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요건 다 뭐로 푸는 문제냐면, 그래프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수식적인 원리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최소값을요, 수식으로 절대 못 구해요. 여러분, 1000년이 가도 못 구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고1 때 최대 최소 지금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딱 까놓고 하나밖에 없는데, 뭐 배웠냐, 수민아? 우리가 배운 거. 2차 함수 최대 최소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잘 봐.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문제 나왔을 때, 봐봐. 이런 최소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최소값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완전 달라요, 문제가. 자, 이 두 개의 문제는 완전 다른데, 봐봐. 이렇게 두 점을 더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 플러스 루트야. 그러니까 요 수식은 루트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냥 더하기 루트야. 그럼 얘네 둘 다 변하거든요? 이거 절대 못 구해요. 수식적으로 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뭐로 구하는 문제냐면, 그래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탈출하거든요? 이 탈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2차식이 나와요. 더하게 되겠지만. 왜냐면 얘도 제곱하면 2차식 나오고 얘도 나오면 2차식 나오거든?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2차 함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로 다르냐면 당연했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갑니다. 완전 달라요, 문제 유형이.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제곱해서 더한 거의 최소값과 각각의 거리를 더한 최소값은 완전 접근이 다른 거야. 왜냐면, 얘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2차 함수 최대 최소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탈출이 안 돼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유형, 루트 더하기 루트가 있는 거는 100% 뭐로 풀었냐면,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가장 최단 거리는 어떤 길이죠? 우리 서준아? 그래프의 최단 거리는 뭐죠? 직선. 직선을 활용한 문제로 무조건 가요. 100%입니다. 왜냐면 이건 수식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거리가 나왔는데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어. 그럼 이건 분명히 2차식이에요. 그럼 이건 100%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있냐 없냐가 완전히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지금 이거야. 이런 문제인 거야. 그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P가 A, B면은 0,0과 A, B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A, B랑 0,0 사이의 거리예요. 이건 뭐냐? P가 A, B고 이거는 한 점이 뭐냐면 1,3하고의 거리예요.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로 나오면 이건 수식적으로 못 풉니다. 그래서 0,0과 A, B 사이의 거리 1,3과 A, B 사이 거리. 그러면 봐봐. 고정된 점이 두 개가 보이죠? 원점과 뭐죠? 1,3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0,0은 하나 있고 1,3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P가 어디 있어야 될까? P는 어디 있으면 최대가 나오냐면 P는 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요 위에 있으면 P가 최소입니다. 더한기.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다르네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다 최소야. 왜냐면 어차피 더하면 직선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직선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로 푸는 문제는 직선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냐 제곱이 아니냐에 따라서 벌써 결정이 끝났어요. 문제 풀이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P가 있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요 거리가 요게 되겠죠. P가 여기 있으면 요 거리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어차피 더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합의 최소값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1의 제곱 3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답은 루트 10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약간 응용해서 낸 게 몇 번 문제냐면 1067번이에요. 그럼 1067번은 지금 이 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가 나오죠? 1067번은 안 풀어줄 거예요. 근데 그냥 점만 찍을게요. 이 1067번은 4점이 나오고 4점 위에서 어디에 있어요? 1067번은 4점이 나온 거야, 지금. 응용인데, 지금 이게. 1067번은 4점이 나왔고, 이 4점에 어디에 P가 있어야지만 최소값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4점이 있다고 쳐,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쳐. 고정된 점이에요. 이 고정된 점이 있는데, 그러면 P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 여기 있으면 최소입니다, 합이. 여기 있으면 최소예요. 그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이쪽 최소 나오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이쪽 최소 나와요. 이 두 개 더한 게 최소입니다. P는 어디 있어야 된다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 근데 어차피 이건 P값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 최소가 되는 P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직방하고 직방을 구해서 교점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야, 요거. 여기 P가 있으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 구해서 더한 게 최소 거리가 됩니다. 여기 이제 양쪽으로 두 개 쓰여진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1060번까지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서, 그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 남자친구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십만 명 있습니다. 막 그런 거 아니나 싶어요. 일단. 요즘. 자, 이어서 또 수업을 나가봅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공식 하나 배웠어요. 배운 게 아직 내분점, 외분점도 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루트가 있는 상태의 최소값이냐, 아니면 제곱하냐가 달라지는데, 다음 장 넘어갈게요. 1068번에 딱 가면 벌써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벌써 제곱이 됐죠. 일단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0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x축은 다 y좌표는 다 0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좌표평을 시킬 때 x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y좌표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x축 위에 쓰는 거니까 x좌표만 미지수 설정해주면 된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AP의 제곱 더하기 이제 BP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제곱을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이건 그래프가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이제 2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P의 제곱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고 BP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루트를 다 벗어나죠. 제곱됐기 때문에 루트를 다 벗어나기 때문에 A에 대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가는 문제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25니까 결론은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2A 제곱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17하고 29니까 더하게 되면 4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2차 함수 모양이 나왔고요. 2차식이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죠? 대칭축은 언제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1일 때가 바로 최소죠. 그래서 최소값은 넣다가 1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4 더하기 46이니까 답은 4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제곱해서 이제 최소값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곱되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변형돼서 얘가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B가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B가 여기가 이제 B가 오게 되면 이게 A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고 B에 대한 2차 함수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내림차트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고 B도 이런 식으로 내림차트 정리하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고 얘도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돼요. 각각.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X축에 있지 않고 만약에 이게 Y좌표가 살아있게 되면 여기 B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렇게 뺄 때 이게 B-1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B-5의 제곱해서 이렇게 B에 대한 식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A에 대한 2차 함수랑 B에 대한 2차 함수 나눠가지고 여기서 최소값 구하고 여기서 최소값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원리 쓰는 건데 어차피 다 두 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에 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 B에 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B가 살아있다면 X축이 아니라면 뭐 할 때 두 개 나눠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삼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나오면 삼각형을 결정할 때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삼각형이 뭐냐라고 나오면 세변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묻게 되면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점과 점 사이 공식을 통해서 세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 3개를 줘요. 이렇게 A좌표가 1, 마이너스 1, B좌표가 마이너스 3, 1, C좌표가 3, 3이면 이 세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뭐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아. 정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 그럼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세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루트 안 바뀌는 게 좋아요. AB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AB 길이는 빼면 4의 제곱, 2의 제곱, 루트가 돼서 루트 20입니다. BC 길이는 6의 제곱, 빼면 2의 제곱이니까 루트 40입니다. 뭐 안 뺄게요. 나중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에서 1 빼니까 2의 제곱, 3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4의 제곱이어서 루트 씌우니까 루트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제곱해서 더한 게 얘랑 같아. 그러니까 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 왜냐면 변의 길이도 같지만 직각삼각형이기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서. 그래서 어느 변이 제일 기냐 봤더니 BC변이 길어요. 이건 이제 BC가 가장 길면 A가 몇 도라는 거죠? 90도라는 얘기죠. A가 90도.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90도. 그래서 A가 90도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얘를 간단하게 안 만들고 이 상태에서 보는 게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상태에서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심심하니까 뭐 하나 풀어보냐면 1073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C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73번 풀 때 이제 C좌표를 먼저 A, B라고 나타내셔야 되겠죠? A, B라고. 그래서 107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형준이 졸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자, 뭐 식들은 뭐 엄청 어렵진 않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 다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푸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양면 이렇게 제곱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제곱하게 되면 보세요. 이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오겠고 위에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나오겠고 여기 제곱하면 20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나오겠고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나오고 이제 20이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연립 방정식이긴 한데 2차식이 되겠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좀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를 빼서 이제 그 A랑 B만 남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요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빼요. 빼면 A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겠고 빼면은 마이너스 4A 남겠고요. 빼면은 마이너스 8B가 남겠고요. 다 사라지고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이게 빼면 날아가면서 대입법을 쓸 수 있도록 이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연립 2차 방정식일 수 있죠. 1차식과 2차식이 아니라 2차식과 2차식이 되는데 특수한 케이스예요. 빼면 다 사라져요. A, B만 남게 나오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대입법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연립 방정식을 못 풀어가지고 좀 헤매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빼주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가 되냐? 8b, 마이너스 4a는 넘어가면 8b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b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b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바뀌는 거예요. 대입법을 쓰는 거죠. 빼가지고 대입법을 쓸 수 있는 걸 구해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유형들은 사실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계산이 조금 그래도 실을 수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b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면 플러스 4b가 되겠고요. 계산할 때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20이 돼서 이게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더하면 5b 제곱. 5가 넘어가면 15. b 제곱이 3에서 b가 뿔마 루트 3인데 4사분면이니까 b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음수가 돼야 됩니다. 4사분면이니까 b가 음수가 돼야 돼요. y 좌표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a 좌표가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a는 2 루트 3이다. 마마니까 없어져서. 좌표 C좌표는 뭐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뿔마로 두 개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 풀면은 4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B 값은 음수다라는 걸 쓰시고 A는 양수가 나오셔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골라내는 거죠. 4사분면에. 결론은 이게 C가 될 수 있는 게 좌표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죠?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삼각형을 봤을 때 이렇게 두 점이 찍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두 점이 찍혀져 있잖아? 그럼 정삼각형이 될 수 있는 점이 당연하겠지만 이게 밑변을 봤다고 치면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정삼각형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4사분면 이런 거 찾아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두 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나오는 거야. 전부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이쪽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4사분면에 있는 거 이제 골라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둘 나오는 것 중에서. 뭐 둘 다, 뭐 답을 구하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충분히.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형 6번을 보면 중점 정리가 나와요. 사실 이게 중3 때, 중2 때 중점 정리를 옛날에 교육과정 때 배웠거든요. 파푸스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긴 한데 이 중점 정리는 고전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중점 정리. 좀 그지 같은 건데 중선의 정리라고 해야 되나? 중선의 정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건데, 이 증명을, 이 중선의 정리라는 이 증명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07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되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냥 뭐 공식만 쓰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중선이 뭐냐, 중선. 이게 좀 도형을 좀 알아야 돼요, 중선. 중선이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언제 나오죠, 중선? 내 기억 속에 좀 있다, 중선. 언젠가 들어봤다. 언제 들어봤을까, 우리? 소리 들어본 적 있어? 기억 속에 좀 있나, 중선? 방금 뒤에 이제 나올 거긴 한데. 중선은 무게중심을 구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2 때 3심을 배우죠. 내심, 외심, 무게중심을 배우는데, 이 중선의, 그러니까 도형을 알 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을 못하는 애들은요, 일단 용어부터 하나도 몰라요. 그냥 가르쳐 보면. 그래서 중선이 뭐냐? 이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꼭지점에서 이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제 대변이라고 부르죠. 마주볼 대자를 써서 한문을 쓰니까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중점에다 연결한 거. 어디다 연결한 거? 중점에다 연결한 거. 요거를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 연결한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중선인가? 중선이 3개 나오죠. 여기도 이제 중선이 있겠죠. 여기도 중선이 있겠죠. 이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선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 그게 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용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그러니까 중선. 그러니까 이 중선에 관련된 정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선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수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내가 좌표평면화 시킨 거야. 밑변을 여기 X축에 놓고요. B하고 C를 놓고 중점이 원점이 있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 점은 아무데나 올려요. A점은 어디나 관계없어요. A, B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마이너스 C, 0, 이 점을 C, 0이라고 놔요. 좌표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중선이 나오죠. 중선은 뭐가 되냐면 A에서 여기로 근게. 요게 이제 중선이에요. 여기 중선입니다. 중점에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중선 정리가 뭐냐? 중선 정리가 뭐냐? 요 양변. 양쪽 변의 제곱의 합. 삼각형에서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은 이 중선의 제곱과 요 반절. 요게 이제 중점에 연결됐는데, 여기서 중선하고, 그 다음에 요 반절 길이. 요 반절 길이의 제곱에 2배 한 개 성립한다. 이게 이제 중선 정리입니다. 이게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이런 도형에 대한 정리들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도형이 있었을 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쪽 양쪽에 있는 제곱의 합은 이 중선과 요 반절의 제곱의 합과 2배가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어떤 외울 때는 만약에.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기가 되게 빡센데, 이렇게 좌표평면화 시켜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증명이 되게 쉽다, 안 쉽다? 되게 쉬워요. 이게 이제 도형으로만, 중학교 도형으로 증명하기는 되게 빡세거든요. 근데 이제 빠졌어요.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 빠졌는데, 이거를 이 좌표평면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이제 증명하면 이 중선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를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좌표평면을 시킨다는 거는 특히 누구한테 좋은 거냐? 공간지각 능력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야. 이 공간지각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막 보조선 긋는 거, 그 다음에 막 응용해서 푸는 문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좌표평면을 시키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도 수식적으로 풀 수 있게 돼요. 도형 문제.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을 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뭐 알았던 그게 있어요. 누구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약간 뭐 서양 철학자 중에 한 명 있는데, 걔가 이제 만든 건데, 이 해석 기학을. 뭐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하면은 AB의 길이 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고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배의 A0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고요. B0의 제곱은 요거 뺀 거니까 C죠. C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성립해요. 정과 점세 공식 쓰면. 이게 수식 정리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중선 정리가 증명이 쉽게 되는 거죠. 뭐만 쓰면? 정과 점세 공식만 쓰면. 이게 그 문제예요. 이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뭐 기억니은 디귿 넣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이제 정과 점세 고리 공식을 쓰면 도형에 대한 증명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어렵게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힘들게 증명했던 거를 이 좌표 평면화 시킴을 통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 좌표 평면화가 되게 유용하게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된다,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구도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화를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시켰을 것 같아, 안 시켰을 것 같아, 형준아? 시켰잖아. 그게 뭐야? 동경, 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없나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뭐야? 이 지구도 좌표 평면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사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평면 좌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약간 평면처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화 시키는 거죠. 동경과 위도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 수학을 할 때. 자, 이거는 이제 좌표 평면화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선정리 쓰면 다 문제가 풀려요. 여기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끝낼 건데, 자, 이 내분점, 외분점은요, 공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할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선생님은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분점, 외분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되게 쉬운 증명이거든요. 이것도 증명을 못할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자, 내분점부터 할게요. 정확하게 이해하죠. 내분점이 뭐다라고 정확히 대답해야 돼. 내분점은 뭐냐? 내분점은 뭐냐? 일단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고정된 점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고정된 점을 연결하는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을 때 이 AB 고정된 점 안쪽에서 뭔가 분해한다. 그럼 내분점인 거야. 이 AB 안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내분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AB 고정된 점부터 여기가 어떤 점 P점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얘기하냐? A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B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의 B를 통해서 이 P점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뭐냐면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점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이 기준점으로부터 안쪽으로 이 AB의 안쪽으로 있는 어떤 점이 A로부터의 거리의 B랑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대 1이었어. 그러면 이 P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우리가 AB로부터 3대 1의 내분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분점에서 뭐가 중요하냐? 고정된 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잘 보세요. AB로부터 3대 1 내분점이라면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순서를 반대로 하면 다 틀려요. 이게 A, B로부터죠. 그럼 A로부터 거리가 3인 거고 B로부터 거리가 1인 거야.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순서 바뀌면 큰일 나요. A, B로부터 3대 1인데 이게 여기다 B로 썼어. 그러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힘들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A로부터의 거리가 첫 번째 오는 거고 B로부터의 거리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풀어볼게. 그냥 한번 보여놓을게요. 자, 우리 형준아. 자,
이 점은, 이 P점은 A, B의 무슨 점입니까? 어떤, 몇 대면 내분점이죠? 1대2. 바로 맞췄어요. A, B니까 A로부터 거리하고 B로부터 거리를 봐야 되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 B로부터의 1대2 내분점이에요. 왜냐면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2니까. 그러니까 내분과 외분의 정의부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없어. A, B의 1대2 내분점을 구하시.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주는 거야. 대부분 응용을 이렇게 주는 거죠.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주는 거야. 잘 봐.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줘요. 이런 건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야. 이렇게 주는 거야. 내가 어떤 점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점이 있고 그냥 내가 A좌표랑 B좌표를 알아. 근데 갑자기 여기다 딱 어떤 점을 딱 줘요. 줬더니만 이 점을 준 거야. 근데 이 점을 가지고 구하래. 그러면 이게 몇 등분 돼 있냐 봤더니 이게 3등분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이 P점 구하세요. 이렇게 줘요. 그냥.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 P점은 A, B의 안쪽에 있네. 그리고 거리 B가 봤더니 몇 대 몇이다? 여긴 두 칸이고 여기 몇 칸이죠? 한 칸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2대의 내분점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지. 뭐 2대의 내분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안 준다는 거야. 공식을 그냥 쓰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림을 주놓고 여기 찾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공식도 못 써요. 그러면 이제 내분점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 안쪽에 있는 게 내분점이어서 외분점 어디 있는 거죠? 요 A, B의 바깥에 있는 점. 이거 이제 외분하는 거야. 그게 외분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썼어. 그냥 느낌을 봅시다. 외분도 똑같아요. 이게 내분점이었다면 여기가 이제 P가 아니라 이제 Q가 바깥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외분점이 될 텐데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A, B로부터 어디가 외분점이냐면 A로부터의 거리가 몇이냐. B로부터의 거리가 몇이냐. 항상 A, B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점인 거야. 그러니까 A, B로부터 외분점이라고 하면 A, B가 기준인 거야. A로부터의 거리가 몇이냐. B로부터의 거리가 몇이냐.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주면 이렇게 안 주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게 3대 이게 만약에 1이었어. 그러면 이 점은 뭐냐? Q는 A, B의 점 A, B의 무슨 점이 되는 거야? 3대 1 외분점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A, B 그냥 정해놓고서요. 이렇게 줘놓고서요. 이렇게 뭐 몇 등분 해요. 이렇게 몇 등분 때려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구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게 A, B의 몇 대면 외분점인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러면 당연했지만 A로부터 거리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5예요. 그럼 B로부터의 거리는 몇 개죠? 우리 서준아?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이 Q점은 뭐가 되는 거야? A, B의 5대2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분과 외분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다 A, B로부터의 거리인 거야.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쪽에 있으면 내분점이고 바깥에 쪽에 있으면 뭐가 된다?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의했는지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식을 유도할 건데 되게 쉬워요. 자, 공식 유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제일 안 외웠던 공식 중에서 거의 다 공식을 안 외웠지만 얘는 진짜로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얘를 왜 진짜 못 외웠냐? 이 내분점, 외분점을 되게 안 물어봐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거의 잘 안 써요. 당연히 지금 이제 1학년 때 여기 단원에 포함되니까 쓰는데 이제 막 수능까지 가다 보면은 잘 안 쓰거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없어요. 외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럼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 다 유도해서 썼어요. 되게 간단해요. 유도하는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유도를 못하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보세요. 내가 이제 유도할 건데 1차례에서 유도될 거야. 자, 내분점부터 유도할게요. 여기 점의 좌표를 x1이야. 여기 좌표가 b가 x2라고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되게 쉬워요. 유도하는 게. 그럼 내가 여기서 m 대 n이 되는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요 p점을 구하고 싶어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할게요.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비례식만 쓰면 돼. 뭐만 쓰면 된다고? 비례식. 여기가 m 대 n이죠. 그럼 요 길이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당연히 길이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오른쪽 좌표에서 뭐만 빼면 되죠? 왼쪽 좌표만 빼면 돼. 이게 끝이에요. 자, 봅시다. 요 길은 뭐가 되겠어? 여기 대응되는 길이 뭐가 되겠죠? 당연했지만 A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X1 빼면 돼요. A 빼기 X1이에요. 자, 요 길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오른쪽 왼쪽 빼면 되니까 X2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른쪽 가서 왼쪽 빼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만
거리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 써요. 그럼 끝나요. 자, 봐봐.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게 x1, x2 알고 m과 n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a만 모르는 거야. 내가 a를 찾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문자식으로 하고 있지만 x1과 x2는 다 알고 있는 거고 mn도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 주어진 거야. 그러면 그냥 쓸게요. 잘 보세요. 되게 쉬워요. m 대 n인데 이게 뭐야? 이 길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 길이의 비가 이 길이랑 같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알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뭐 그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초등학교 잘못 따지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항하고 외항 곱해요. 이렇게. 뭐 곱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곱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뭐밖에 없냐면 A 빼고 다 하는 거야. A 빼고 다 하는 거니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인 거죠? 1차 방정식입니다. 자, A 빼고 다 알아요? 그래서 A만 모아. A만 넘겨요. 이거 넘겨요? A만 모르는 거야? 나머지 다 알아요? 1차 방정식이야? A만 넘겨요? 그러면 M 플러스 N의 A가 됩니다. 이거 넘겨요?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왜냐면 A 빼고 다 알아,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A값 구하는 거니까 이제 양변 뭐로 나누면 되죠? 1차 방정식이니까 M 플러스 N으로 나옵니다. 요게 공식이에요. 내분 공식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 할 때 아는 건 뭐냐면 내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길이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거 빼면 된다.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죠?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만 풀 수 있다면 누구나 유도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 안 배운 게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저 1차 방정식 못 푸는데요? 아 그럼 좀 심각해지죠? 그죠? 중1 때 나오는데. 자, 이거 유도 어렵나요? 충분히 여러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또 뭐를 유도할 수 있겠죠? 외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선생님 사실 이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갖다 썼어요. 맨날 그냥 유도해서 그냥 썼는데 되게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냥 이 길이에 대응되는 길이 구해요. 구하고 되게 안 어때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면 돼요. 길이니까 거리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항의 외항곱과 외항곱을 한 다음에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끝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공식이 봐봐. 이 m 대 n을 더한 게 여기로 와요. 분모로 오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m하고 x2 곱해지고 n하고 x1 곱해져가지고 위에 오르는 거죠. 이게 내분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 외분 공식도 유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유도 같은 거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증명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고 논리적으로 안 돌아가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가르치지만 막 고2, 고3 되잖아? 그러면 이래요. 애들이 다 듣고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막 대충 하다 보면 풀렸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해 능력을 무조건 키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 증명하고 이해하고 왜 그런지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수학이 절대 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이제 외분만 증명을 하고 해봅시다. 두 번째로. 자, 외분도 증명할게요. 뭐 되게 쉬워요. 이제 외분은 m이 더 큰 걸로 증명할게요. 마찬가지로 a x1이고 b가 x2예요. 그 다음에 멀리 가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요게 m인 거예요. 요점 q, b라고 할게요. 요게 n인 거예요. 요게 요 점이 요 a, b의 m 대 n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m이 더 큰 경우야. 만약에 n이 더 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m이 더 큰 거예요. 만약에 n이 더 크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뭐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 달라지고 똑같아요. 어차피.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간단해요. 요 m에 관련된 길이 구해요. 뭐 다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되냐 서준아. 이 m에 관련된 길이 뭐냐? 요 길이. b 빼기 x1이겠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뭐 다 알잖아. 오른쪽 왼쪽 빼면 되니까. 요 n에 관련된 길이 뭐죠? b 빼기 x2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요. m 대 n은 그냥 그대로 써요. 비례식으로. 그래서 뭐 이게 어렵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내항하고 외항의 곱을 합니다. 그냥 해요. 곱해요. 당연히 또 여기서 이제 모르는 건 B예요. 우리는 다 B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B끼리 모아야 되겠죠. 이제 B끼리 모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로 올게요. 이쪽 모으고 상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MB고 M-, 이게 마이너스도 도구겠죠? 그럼 M-NB로 묶입니다. 여기는. 여기로 넘어가면 MX2 빼기 NX1이 됩니다. 맞죠? 이거 나오면 플러스 되고,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죠? M-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B는 M-N분의 MX2 빼기 NX1이 돼요. 그럼 내분 공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분 공식하고 여기가 부분 바뀌었어요. 내분은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외분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뭐, 사실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나는 별로 외운 적이 없는다 했잖아요. 뭐, 유도하는 것도 하다 보면 뭐, 바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유도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냥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거고, 이게 지금 1차원에서 했죠. 그럼 2차원으로 가게 되면 X좌표끼리 따로 해주고 또 먹기만 또 해주면 되는 거야? Y좌표는 Y좌표끼리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3차원으로 갔어. 이게 왜 좌표편에 좋냐면 봐봐. 이게 확장이 되게 쉬워. 봐봐. 1차원이면 X좌표끼리 내분점 했어. 2차원이면 X좌표끼리 하고 또 뭐 하면 돼? Y좌표끼리 하면 돼. 3차원이면 뭐 하면 되냐? X좌표하고 Y좌표하고 Z좌표 하면 돼. 확장이 되게 쉬워요. 좌표표현을 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X좌표야. 그러면 Y좌표는 Y좌표끼리 해가지고 Y1, Y2 들어가면 돼요. 내분점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 Z좌표가 있어. 3차원이야. 그럼 3차원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분과 외분의 개념이겠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2차원에서, 자, 그림으로 다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런 거야. 내가 2차원으로 갔어, 이제 2차원으로 내가 확장을 시킬 거예요. 2차원 확장을 시키는데, 자, 내가 A랑 B가 있는데, 요런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좌표를 찾고 싶어. 2차원에서 찾고 싶은 거야. 찾고 싶은데, 이거를, 띠리리리리리리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M 대 N이면 이게 수직이거든요? 그럼 이게 서로 평행하거든요? 평행하면 평행선과 길이의 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왜냐? 이게 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게 평행하다 보면 이게 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 된다? 여기도 M 대 N이 된다는 걸 배워요. 왜냐면 이게 다 닮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는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원에서 분명했지만 이 X좌표는 X좌표끼리 M 대 N 구하면 돼요. 차수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띠리리리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이 Y좌표로 봤을 때도 지금 얘랑 닮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평행하니까 여기도 M 대 N이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평행선과 길이의 비 때 이제 닮음이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원에서 M 대 N이지만 X좌표는 X좌표끼리 M 대 N을 구하면 돼요. 내분점을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Y좌표는 Y좌표끼리 M 대 N으로 구하면 돼요. 각각 따로따로 하면 되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원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이런 거예요. M 플러스 N분의 X좌표끼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Y좌표끼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분점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끼리 내분점 구하고 Y좌표끼리, 여기 Y1, Y2 있겠죠? 내분점 구하면 이게 이제 M 대 N 내분점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한 다음에 2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같은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Y좌표끼리만 바뀐 거예요. 여기 Y좌표만 바뀐 거죠. X좌표 대신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분점과 외분점의 개념을 다 배웠다 안 배웠다?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 마칠 건데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봐봐. 숙제 내줄 건데 이거 다 증명해봐야 돼? 안 증명해야 돼? 다 증명해봐야 돼요. 진도는 안 나왔어요. 내분점 안 나왔는데 다 증명해보세요. 내가 증명했던 것들은 아까 전에 뭐 정과 정사 공식도 했죠. 다 증명해보세요. 그림 다 그려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어떤 원리가 적용됐지? 다 해보시고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어차피 도형의 방정식 응용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다 증명하면서 왜 이렇게 되지? 저건 공식은 어떻게 나왔지? 내분점이 어떠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지? 외분점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내분과 외분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구하는 게 그게 수학입니다. 약간의 애매함만 있어도 어려워져요. 왜냐면 문제에서 그렇게 안 줘요.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막 찾으라 그래. 못 찾아요. 절대로.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되게 자세하게 해줄 거야. 자세히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꼭
여기까지,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갔어요? 그 유형 몇 번까지 했죠? 6번까지밖에 안 했고, 6번까지 푸시고, 아마 이게 문제가 부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수준에 따라서 내가 뭐 라이트 스탠드 풀어도 된다 그랬고, 내가 주름 프린트 풀어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증명을 다 해보시고, 집에서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다시 영상 다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다 보시고 하세요. 그럼 돼요. 잘 안 될 수 있죠.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화요일날 오겠죠? 그때는, 이런 증명들이 다 돼 있어서 문제만 쭉쭉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 오시면 동일 방식 선생님이 하면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내가 시킨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할 수 있으니까 다 증명하면서 해오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필강은